오늘 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 와중에도 든든하게 버텨준 섹터가 바로 조선주입니다. 이달 들어서 살짝 부진했던 조선주에 다시 좀 볕이 드는 것인지 오늘 한번 ETF 나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 천기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매도가 재개된 오늘 지금 조선주가 강하다는 점,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난 1개월 동안 ETF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선주 관련돼서 조정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ETF 기준으로 한 8% 이상 시장 조정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공매도가 오늘 이제 재개가 됐지만 재개가 되기 전에는 뭐 사실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네. 여기서 통해서 뭐 가장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대차 잔고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대차 잔고도 2차 전지라든지 조선이나 방산주의 대차 잔고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공매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경관 실적을 베이스로 한 약간의 성장 모멘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오늘 또 빛을 발하지 않았나. 하지만 뭐 당분간 뭐 공매도 이런 이슈가 재개되는 이런 시점에는 뭐 조선주에 대한 변동성은 단기 변동성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가 측면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올해 네. 계속 좋은 게 맞으니까 뭐 신조선가라든지 뭐 네. 수주 물량이라든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최근에 뭐 신조선가가 조금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북미 쪽에서 에너지 수출량을 증대함으로써 국내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또 특히 이제 뭐 LNG선을 고부하 재선이라고 할 수 있는 LNG선에서의 발주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뭐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좀 조정이 되긴 했지만 뭐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2차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었던 금융위기 직전 2000년 초반에 대비하면 절대적인 가격 레벨이 아직까지 좀 높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사실 뭐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가격 레벨이 어느 정도냐, 절대 가격 레벨이 높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국내 조선 3사를 포함을 해서 기자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2023년에 흑자 전환을 한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뭐 좋아질 수 있는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변화들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좀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조선주가 지난 1, 2년 동안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30년 주기의 이제 슈퍼사이클이 2030년을 기점으로 이제 도래를 한다. 그리고 그게 친환경선을 통해서 좀 땡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었는데 예. 최근에 1년 정도 조선주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이클하고는 조금 무관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전후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약간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이제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선에 이제 그 강점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좀 부과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제 미국의 이제 MRO라든지 특수선 모멘텀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뭐 최근에 이제 K조선연합으로 해서 이러한 특수선에 있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선 쪽에 이렇게 연합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또 경쟁력을 보여줬고요. 예. 세 번째로는 좀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또 이제 갈등을 통해서 결국 중국 조선사에 대한 제재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중국 조선사에 대한 이제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빠르게 되면 올해 상반기 또는 이제 올해 안으로는 이러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주를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조선 ETF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조선 업종에 투자하는 ETF가 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960개 ETF들 중에서 네. 조선 관련돼서 투자할 수 있는 ETF들도 한 5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또 ETF마다 또 특징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상위 2개, 솔 조선 탑3 플러스라든지 타이거 조선 탑10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 200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와 그리고 이제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뭐 운송 장비와 같은 철관과 같은 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로 조선해운이라든지 코덱스 K 친환경 조선해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돼 있는 조선사와 HMM과 같은 해운사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좀 이 한화오션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네. 이런 개별 종목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저런 ETF 투자를 한다는 게 네.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다, 유리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일단 뭐 국내에 코스피 200을 포함해서 지수형도 있고 반도체나 2차 전지라든지 대표 섹터들도 이제 ETF로 상장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조선 섹터야말로 ETF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이제 대표 조선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별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상이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특수선에 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선이라든지 또 상선과 같은 선종에 좀 강점을 보이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사업, 이제 글로벌리 이제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두 개사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러한 부분에 각각의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 사업, 그리고 주가 변동에 있어서도 이렇게 반영되는 시점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선사들을 국내 조선업 좀 ETF를 통해서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국내 조선업을 좀 접근하시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네. ETF 그 상품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왜냐면은 뭐 차이점을 알아야 저희가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 순자산 총액이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소울 조선 탑3 플러스인데 네네. 맞습니다. 저기에는 왜 인기가 저렇게 많은 겁니까? 일단 최근에 조선주 투자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3사를 뭐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투자 트렌드는 조선업에 집중한 포트폴리오가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전방산업이라고 하는 해운업이 있고 후방산업이라고 하는 철강 기계 쪽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산업 간의 밸류체인 안에서의 연관성은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고 또 이러한 조선업에 있어서의 좀 주가 반영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산업마다 상이한 측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투자에 있어서의 흐름을 뭐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차별점에 있어서 조선주에 집중한 포트폴리오의 좀 거래량이라든지 시가총액이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지금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은 네. 조선 탑3 플러스니까 3개만 투자할 것 같은데 네. 구성 종목이 많네요. 맞습니다. 일단 ETF는 네. 기본적으로 10종목 이상을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플러스 안에 나머지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 앞에 뭐 하나오션부터 네. HD 현대중공업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사들이라서 알겠는데 네네네. 나머지 뒤에 있는 6가지 종목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네, 건가요?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상위 5개 종목이 일단 국내 대표 조선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하나엔진부터 이제 세진중공업까지는 일단 조선업에서의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재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선박엔진을 중심으로 한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사이클상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익의 레버리지라든지 실제 이거 조선업의 사이클 좀 반등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선사와 기자재 기업들을 밸런스 있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조선업을 좀 밸런스 있게 좀 균형 있게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포트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 또 답변이 혹시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주력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나라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네. 다양한 섹터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조선 ETF를 봐야 될 만한 지금 시점에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이 됐지만 좀 오르면서 반도체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조선업을 주력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러한 상호 관세라든지 관세 이슈에 있어서 좀 가장 자유로운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또 조선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혹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최근에 뭐 조선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다행히도 지금 현재 시간으로 코스피가 2% 이상 조정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이 조선주의 좀 주가 방어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공매도 이슈가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는 조선주의 단기 변동성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천기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